No one can teach you to see. 2009년 말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What are they?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실감나는 영상의 세계. 영화 아바타의 등장으로 세계는 3D 열풍에 휩싸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영화 한 편으로 촉발된 3D 열풍은 기술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의류업, 제조업 등에 적용되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D 기술은 생활과 밀접한 기술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문화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3D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3D 기술이 바꿀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바야흐로 3D 혁명이 시작됐다. (2012) 영화 기술 컨퍼런스 행사장.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년 실험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따라 3D 단편 영화 2편과 애니메이션 1편의 제작비를 지원했다. 3D 시나리오에서는 건물 실내 계단에서 우리는 그중 23분짜리 3D 단편 영화 신소림사 주방장에 주목했다. 기존의 초당 24프레임이 아닌 초당 60프레임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중국집 배달부가 악당을 물리친다는 코믹한 설정의 이 영화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 빠른 액션씬 그리고 코믹한 이야기 전개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서울의 한 영화 제작 스튜디오. 이곳에서 국내 3D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두 감독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경원 촬영 감독과 리건 감독. 두 사람은 제작 기간 3개월 동안 단 6회의 촬영으로 그 누구도 가능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3D 60 영화를 제작했다. 두 젊은 감독의 열정과 실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영화가 갖는 의미는 실로 대단하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제작된 하이프레임 레이트, 즉 고속 영사 기법으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도 초당 24프레임의 3D 영화였다. 하이프레임 레이트 3D란 초당 24프레임의 3D보다 많은 60프레임으로 제작된 3D 영상으로 보다 선명한 고화질의 3D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저희 영화가 이제 3D 60프레임으로 찍긴 했는데 우선은 3D 60프레임으로 찍는 이유가 기존의 어떤 3D의 문제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였기 때문에 일단 3D의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시나리오를 3D에 맞게 장면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보통 3D 영화에서의 액션씬은 상당한 어지러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빠른 액션씬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실감나는 액션을 보여준다. 기존에 비해 초당 2.5배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눈의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3D 영화에서는 어려운 빠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24프레임으로 제작한 3D 영화는 빠른 움직임과 액션 장면에 약하다. 3D 영상혁명을 몰고 온 영화 아바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빠른 움직임이 등장할 때는 일부러 슬로우 모션 효과를 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3D 60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신소림사 주방장을 3D 60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건 영화 제작용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 덕분이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카메라를 고정하는 장비인 리그가 필요하다. 리건 감독은 최고의 영상을 위해 할리우드에서 쓰는 촬영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했다.
신경원 촬영 감독은 총 3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실시했고 수많은 오류를 경험한 끝에 3D 60 영화에 맞는 카메라의 적정값을 찾아냈다. 그 결과 3D 60 영화 역시 2D 못지않은 빠른 액션과 카메라 워크 등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3D는 아직 그 영화를 이렇게 찍을 만한 그 기존의 상업 영화를 찍을 만한 그 3D 카메라가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D 리그에 그 기존에 있던 2D 카메라를 2대를 같이 장착을 해서 그 2대의 어떤 그 2대를 가지고 입체값을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3D 입체 영상의 구현 원리는 시차를 갖고 있는 2개의 영상을 인위적으로 각각의 눈을 통해 받아들이도록 한 후 다시 뇌에서 인위적으로 합쳐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3D 영화를 보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체값이 너무 과하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입체감만을 강조하는 영화를 장시간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정도는 있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눈의 피로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액션씬에서도 화면 잔상 없이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는 3D 60 영화는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텝 역시 2D 영화와는 다르게 꾸려진다. 기존의 2D에서는 볼 수 없는 입체팀이 바로 그것이다. 입체팀은 영화의 전반적인 입체에 대한 계획과 3D의 효과적인 작업 방식을 함께 결정하는 스테레오그래퍼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비롯한 리그 장착과 운용을 책임질 리그 테크니션, 그리고 영상 소스의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플로우를 담당하는 데이터 매니저로 이루어진다. 특히 2D 영화에 비해 3D 영화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화면이 2개가 카메라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D보다는 3D가 데이터가 2배가 많아지고 게다가 3D 24프레임보다는 3D 60프레임은 거기서 또 2배 이상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촬영 끝나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 2D 장편 영화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초당 60프레임이다 보니까 그 촬영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 영화들보다 많은 광량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실외 촬영 장면, 로케이션 촬영 같은 경우에는 늘 해지기 전에 거의 뭐 사투를 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영화들보다 촬영 시간이 20-30분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찍을 수 있는 이제 양의 이제 컷들이 좀 더 적어지니까 좀 더 이렇게 빨리 그 촬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전차가 중간에 과부하 걸려서 멈추는 상황도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플레이했다 해서 편집과 후반 작업 역시 2D 영화보다 100배는 더 힘이 든다. 3D 편집에서는 기존에 편집할 때 결정짓던 요소들에 입체감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됐다. 강하게 필터가 이 장면 하면 다시 입체가 좀 어떤가 싶어요. 따라서 편집할 때 이 입체감과 공간감을 함께 고려해서 편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 2D 영화와 가장 다른 점이다. 스크린을 봐서 그런 건가? 호흡이나 리듬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편집 방식은 2D에 비해 무척이나 힘이 든다. 또 기존의 2D 영화에 비해 시각 효과 작업에 있어서도 훨씬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한다. 3D 60 영화에서 CG 컷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초당 120프레임으로 그려야 한다. 이것은 초당 24프레임인 2D보다 5배나 많은 양이다. 그 CG라는 작업은 상당히 창조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조라는 건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CG 작업은 그 프레임 한 장 한 장을 다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작업자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저희 영화를 그 좀 더 그 CG 작업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디자인할 때는 좀 더 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디자인할 때의 미학적인 접근, 물론 그런 시도들을 좀 더 작업하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작업을 하면서는 조금 이제 일정 맞추는데 조금 나중에는 급급해졌었습니다.
철가방에서 날린 무언가에 이마를 맞고 쓰러지는 남자. 그 무언가는 바로 단무지다. 단무지가 날아가는 이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3D 육십 영화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코믹한 장면을 연출해냈다.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찬성 없이 눈의 피로감도 덜한 세계 최초의 3D 육십 영화가 만들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받은 6천만 원으로 이룬 결과였다. 장비 대여료만 하루 1,000만 원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제작비다. 하지만 이들은 해냈다. 3D 기술, 거기에 젊은 영화인들의 열정과 패기가 이룩한 성과다. 사실은 물론 이렇게 3D 영화도 잘 이제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선 이렇게 3D 영화가 이제 잘 만들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리그가 아닌 그 좀 더 소형화된 3D 카메라가 계속 꾸준히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D 카메라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100%를 3D 카메라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처럼 3D 영화는 제작 과정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만약 기존 2D의 영상을 3D로 변환해주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 비용도 적게 들이고 훨씬 간편하게 3D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 노준영 교수팀은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냈다. 이런 식으로 3D 공간상에 지금 일반 동영상을 입체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가 그것이다. 일반 동영상을 입체로 바꿔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예를 들자면 배경에서 전경을 추출한다든지, 그리고 깊이값을 추출된 전경에다가 깊이값을 생성해낸다든지, 그리고 이 추출을 한 이후에 홀이 생기는데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카메라 2대로 촬영한 것과 같이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2D 화면에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면 3D 화면으로 바뀌는 것이다. 노 교수팀은 이를 위해 객체 분리, 깊이 정보 생성, 스테레오 렌더링의 단계로 진행되는 동영상 입체 변환 과정을 단계별로 최적화했다. 지금 기존에 있는 2D 영상을 그 레이어별로 이제 분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깊이감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D 공간상에 시각화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상의 2대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그 스테레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이제 스테레오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입체 변환 기법은 이미 만들어진 2D 콘텐츠도 3D로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과 선진국이 이 분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안경을 쓰지 않고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3D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다시점 무안경 3D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변환하는 이런 작업들은 실제 이 변환을 주로 하는 업체들의 그 워크플로우에 굉장히 맞게끔 기술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기술 이전을 많이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주 고품질의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게임이라든지 또는 방송 콘텐츠, 그다음에 뭐 스마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여러 콘텐츠의 입체로 만드는 제작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3D 기술의 역사는 꽤 길다. 40대 전후 세대라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 가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된 안경을 끼고 3D 만화 영화를 감상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평광 안경을 끼고 더욱더 선명한 컬러감을 느끼며 3D 영화를 즐긴다. 이처럼 3D 열풍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애니메이션은 3D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만들어진 3D 영상 콘텐츠다.
그리고 3D 영상 콘텐츠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은 실제와 같은 현실감을 구현하는 비주얼 이펙트, 즉 시각 효과다. 시각 효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기업은 최근에 참여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최고의 CG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참여했던 재난 영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3D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 지금 이거는 이제 발화점 부분인데 그 실내에서 촬영된 세트에서 그린 매트를 치고 촬영된 부분을 그린 매트를 제거하고 이제 70중 높이의 야경을 합성하는 장면입니다. 실사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병행해 현실과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각 효과 기술의 핵심이다. 저희는 이 영화 VFX를 하는 이제 전문 스튜디오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작품을 했었는데 그 영화 도둑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이제 타워 같은 경우는 타워 스카이 라운지 뷰가 있는데요. 이제 실내 세트인데 그 창밖에 도심이 이제 전경이 펼쳐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CG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타워에도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제 구조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트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세트 촬영한 거를 저희가 뭐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3D 작업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간도 저희가 확장을 하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서극 감독의 용문 비갑의 작업을 마쳤다. 이 영화에서 메인 시각 효과 스튜디오로 참여해 홍콩 금상장 영화제 시각 디자인 부문에서 당당히 수상을 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다. (3D) 애니메이션과 시각 효과에 들어가는 무안경 3D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이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3D 컨버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3D 컨버팅 기술을 이제 가장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3D 컨버팅 기술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바타 같은 경우에 영화 촬영을 3D로 직접 카메라를 활용해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촬영할 때 그 3D 활용하는 부분 자체가 카메라 제작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많이 이제 2D로 촬영되어 있던 그 좋은 콘텐츠 자체를 3D로 바꾸면 이제 시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 3D 스테레오, 3D 입체로 전환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왼쪽과 오른쪽에 2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2개의 영상을 만들려면 기존의 영상을 일일이 점으로 따서 새로운 영상을 창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2D 영상에 이 기업이 보유한 3D 컨버팅 기술을 적용시키면 기존보다 훨씬 섬세한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표현도 가능하고 경계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 마치 실제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팔과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이나 주름 등 의상의 표현이 무척이나 섬세하다. 이것은 3차원 가상 의상 제작 솔루션을 이용해 제작한 패션쇼 화면이다. (3D) 기술이 영상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게임, 영화 등 CG 산업은 물론 패션 산업에서도 3D 기술은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 기업에서는 패션,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산업의 3차원 가상의상 제작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서 의상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다. 컴퓨터에서 의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섬유 원단의 주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섬유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실제 의상이랑 똑같은 디지털 의상, 가상 의상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패션 회사에서 실제 의상을 지금 현재 만드는 데는 뭐 하루 이틀, 많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는데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CG, 영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런 실제 캐릭터, 실제 배우가 입은 의상을 가상 의상으로 만드는데 뭐 몇 주에서 한 달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루 이틀이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현재 대부분의 CG 스튜디오는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옷은 입는 일보다 만드는 일이 몇 배 어렵다.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샘플을 만들어 생산 유통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업체의 3차원 가상의상 제작 솔루션을 이용하면 컴퓨터에서 옷을 만든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에서 샘플을 만들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샘플 제작과 물류, 유통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제까지는 디자이너와 패턴사들은 실제 샘플이 제작되기 전까지 작업이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솔루션의 가상 의상을 통해 결과물을 보면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다. 또 가상 의상 데이터 전송을 통해 부서나 거래처 간에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결국은 목표는 그 실제 의상이랑 똑같은 가상 의상을 만드는 건데 전 세계의 모든 실제 의상을 다 디지털로 하자. 그리고 또 반대로 영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가상 의상, 디지털 의상을 가지고 똑같이 실제 의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자. 이게 되면 저희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쓰이면 결국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의상은 다 디지털화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달성하고 싶은 거였고. 이 업체의 매출은 약 70%가 해외 수출에서 이루어진다. 이 회사가 만든 또 다른 3차원 가상의상 제작 솔루션은 2012 런던 올림픽 홍보 영상 속 캐릭터 의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40여 개가 넘는 장면에서 사용됐다. 사실감 넘치는 의상 표현이 가능한 한국의 3D 기술로 세계를 제패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3D) 가상 기술은 현재 패션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선보인 3D 스타일링 시스템은 디지털 패션 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용자의 평범한 2D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바로 3D 아바타를 자동으로 생성해 체형을 조절하고 옷이나 헤어, 액세서리를 코디한 이후 각종 포즈를 취해볼 수 있다. 사용자가 의상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 가상으로 피팅해 볼 수 있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지를 가상 공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3D 스타일링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사용자의 얼굴을 3D로 생성하는 기술에 있다. 중요한 특징은 사용자의 얼굴과 체형을 아주 극사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신 아바타를 만들 때 빠르고 손쉽게 만들되, 그러니까 저희는 정면 사진 한 장만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충실히 재현한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은 현재 게임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기기용 모바일 게임은 물론 다중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도 적합하다.
자신과 쏙 닮은 캐릭터를 손쉽게 생성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자체 개발한 3D 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미국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2007년 드림웍스사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슈렉 3 이후 발표되는 드림웍스의 모든 작품에서 의상 시뮬레이션 툴로 사용하고 있다. 아바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시장은 아무래도 가상 피팅, 실제로 입어보고 나한테 어울리는지 치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사게 되는데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세이브되고 쇼핑 생활이 매우 편하게 되겠죠. 그런 디지털 패션 시장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미리 화장을 해본다든지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실사와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총화로 떠오른 3D가 보고 즐기는 기술에서 산업용 기술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곳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현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50테라플롭스 성능의 CPU를 탑재하고 HD급 영화보다 해상도가 뛰어난 폭 7m, 높이 2m 규모의 가상현실 장비가 구축돼 있다.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초당 수십 프레임씩 처리할 수 있는 렌더링 기술과 가상현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뮬레이션되는 과학적 가시화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3D 가시화 시스템이다. 이 영상은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동안 헬리콥터 주변 공기의 흐름을 컴퓨터로 계산한 것이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헬리콥터의 소음을 줄이는 등 각종 설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3D 가시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완제품 수준의 시험 제작 원형을 3차원 공간에 구현, 가상의 제품을 실시간으로 미리 보고 만지고 느껴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 생산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상현실 기술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이공계 연구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 결과가 보통 굉장히 많은 양의 숫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봐서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들을 그림으로 가공해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전용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충돌할 때 자동차의 각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찌그러지는지, 어느 지역에 비가 오고 어느 지역에 눈이 오는지, 어느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지 등을 보통 계산하시는 분들은 숫자로만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를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일기예보의 일기도나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 미끼를 바닥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이 가상의 미끼의 초록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3D 기술은 보는 3D에서 체험하고 참여하는 3D로 진화하고 있다. 아, 잘 가네요. 낚시꾼이네. 피디님 잡으세요. 네. 가상의 물고기와 수조의 물이 반응토록 만들어 사실감과 몰입감을 높여주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먹이를 주는 포즈를 취하면 마치 실제 먹이가 수족관 안에 뿌려진 것처럼 물고기들이 모여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콘텐츠 연구소는 사람의 동작과 움직임이 위치한 특정 공간을 3D 깊이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3차원으로 인식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감지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 동작 인식을 위한 3D 깊이 인식 기술의 핵심은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가능케 하기 위해 연구팀은 3D 깊이 인식 카메라, 일명 G큐브 카메라를 개발했다. 이제 그런 뎁스를 찾아내는 기술 중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테레오 방식이라든가 양안 2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스테레오 방식으로 깊이를 센싱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패턴을 쏘아서 그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사용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공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이제 빛을 쏘아서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재어가지고 그 뎁스를 계산해내는 그런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기술인 패턴을 쏘아서 패턴을 왜곡을 분석해가지고 3차원 뎁스를 계산해내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이 밖에도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누구나 손쉽게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바로 리얼 3D 복원 기술이다. 그중 3D 전신 복원 기술은 신체 정보와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 사용자의 관절 구조를 데이터화해 3D 아바타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때 촬영에 쓰이는 장비는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키넥트와 일반 DSLR이 달린 장비다. 이 기술은 가상 피팅 서비스에 응용되어 해외에서 이미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내가 손을 앞에 내밀면은 손이 앞에 와 있는지, 때에 따른 손을 휘저게 되면 그 궤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뎁스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한 3D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점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디 위치하는지 이 정보를 갖다가 이미지상에서 다 모으게 되면은 사람의 외관의 정보를 갖다가 취합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는 기술이 리얼 3D 복원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3차원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의상을 제작하는 솔루션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D 전신 복원 기술은 실제 몸을 그대로 컴퓨터상에 복원해 마치 옷을 내 몸에 직접 입어보는 효과를 갖게 한다. 가장 쉬운 예는 신체 계측입니다. 사람의 어떤 키라든지 허리 둘레 같은 것들을 줄자로 재던 것들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외형의 부피 같은 정보라든지 허리 둘레를 잴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게임의 캐릭터라든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다든지 패션과 연계해서 맞춤용 옷을 만든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결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터하면 우리는 모니터의 글씨나 그림을 종이에 그리는 기계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프린터 세계에도 3차원이 존재한다. 3D 프린터만 있으면 입체적인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고 프린터로 간단히 출력해낼 수 있다. 이런 3D 프린팅 기술은 최근 제조업의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3D 프린터는요, 그 3차원 CAD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시제품으로 조형해주는 장비이고요. 이거는 디자인 갈수록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디자인도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설계 검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터는 어떤 원리로 물건을 인쇄할까? 먼저 일반 프린터의 잉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재료가 필요하다.
3차원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는 주로 가루와 액체, 플라스틱 실의 형태다. 이 재료들을 아주 미세한 겹으로 고친다. 이 겹들을 무수히 쌓아 올려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다. 3차원 프린터는 입체적으로 그려진 물건을 마치 미분하듯이 가로로 10,000개 이상 잘게 잘라 분석한다. 그리고 아주 얇은 막, 즉 레이어를 한 층씩 쌓아 물건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성하는데 이를 쾌속 조형 방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뛰어나가지고 아주 얇은 레이어로 적층을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한 번에 16미크론, 즉 0.016mm씩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에서도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요즘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산업 분야를 떠나서 의료 쪽이나 치과 쪽, 또 캐릭터 산업, 또 기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3D 프린터를 만든 목적은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값싸고 성형하기 쉬운 재료로 똑같이 생긴 시제품을 만들면 실제 상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다. 또 다른 3D 프린터 전문 업체. 이 업체는 가로 세로 91.4cm, 높이 61cm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장비에서부터 책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3D 프린터까지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원천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플라스틱 재료에 열을 가해 녹여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3D 프린터의 다양한 기술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재료를 넣으면 재료는 가열 헤드를 통과하면서 녹게 된다. 이렇게 녹은 재료는 압출 팁으로 나와 한 층씩 쌓아 올리며 시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후처리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현재 이제 재료를 액체 재료를 사용하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재료를 분무를 하고 자외선이나 강한 자외선이나 아니면 레이저나 이런 다양한 동료로 경화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액체가 경화가 돼서 이제 고체화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상태의 필라멘트, 어떻게 보면 얇은 줄로 되어 있는 고체 상태의 재료를 그대로 이제 열로 녹여서 다시 쌓아 올린다라는 그런 방식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업체의 3D 프린터는 조형 공정의 특성상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따라서 가볍고 견고하며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도가 우수해 자동차 산업, 엔지니어링 기능성 샘플, 그리고 디자인 컨셉 모델 제작 분야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내화학성이나 내열성이 강하다라는 그런 강점 때문에 항공 분야나 아니면 특수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안에서 화학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화학작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재료적 특성 때문에 연료전지 쪽 아니면 이제 엔진오일 필터 이런 쪽 특수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에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3D 프린터도 초기에는 그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제품의 질이나 또 재료의 그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는 뭐 각 산업 분야에 모두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남기고 싶어 했다. 인류의 이런 욕구는 그림에서 시작해 사진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와 텔레비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평면이 아닌 3차원의 공간과 입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3D 입체 영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3D 기술은 생활과 밀접한 기술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3D 카메라가 출현되었습니다. 계속 사람의 삶과 같이 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과 밀접한 기술입니다. 영상에서 촉발된 3D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이제 우리 생활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지금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3D 기술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